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풍산이 물적분할 발표를 했죠. 방위산업 부분을 물적분할한다. 물적분할해서 100% 자회사로 놓겠다. 가칭 풍산 디펜스네 보니까. 자, 풍산은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고요. 태조 이방원의 핵심 기업이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자, 오늘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물적분할 발표가 불과 이틀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 아니면 올해 대통령령 개정사항 발표가 나온 이후 첫 번째 물적분할 발표인 것 같아요. 당연히 풍산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5년 이내에 물적 분할을 결의한 기업도 상장할 때 이번에 물적 분할 자회사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 그 제도 개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번 풍산의 물적 분할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자, 먼저 제도 개선안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핵심 세 가지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공시 강화예요. 공시. 오늘 공시했죠. 자, 이 공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물적 분할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물적 분할해서 그 자회사를 상장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면 언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풍산은 지금 뭐라고 그랬나요? 풍산 보시면 자회사 상장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지만 자회사 상장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할 건 없다. 두 번째, 다음 달에 이사회가 하는데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시, 그러니까 어제 주가죠. 보시면 풍산 주가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어제 주가가 3450원이에요. 3450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 안에 보면, 이번 제도 개선 안에 보면 공시 이전, 그러니까 어제 공시 나오기 이전 가격으로 이번 물적 분할에 반대하면 내 주식 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미 제도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제도는 연내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예, 아직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아직은 그 제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적용은 안 받아요. 구체적으로 자회사 상장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 안 밝혀도 상관없어요. 근데 밝혔으니까 일단 나쁘진 않고요. 상장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이번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거죠. 나중에 자회사가 상장한다? 그 심사에서 제동이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자회사를 상장한다? 그러면 주주가치 제고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면 그 풍산 디펜스 가칭 그 주식을 상장할 때 상장 거절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요 세 가지 중에서 나머지 두 개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지만, 공시야 권리 행사라고 볼 수는 없죠. 마지막 상장 심사에서는 충분히 이번 제도 개선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주식 한번 보시면 오늘 많이 빠지네 보니까 2,000원 6% 빠지는데요. 여러분들, 자, 빠질 만큼 빠진 거예요. 오늘 아래 꼬리 달았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두리뭉실하게 확답을 안 했으면, 결정된 바 없다 이랬으면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또 번복하면 나중에 그 상장 심사할 때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것도 맹점이 있습니다. 5년 내. 5년 후에 상장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제도 개선안을 확실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직은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것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려감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통산의 핵심은 지금 통산 디펜스 방위산업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또 물적 분할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려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자회사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상적인 LG화학의 물적 분할보다는 너무 과도한 염려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주가 상승에 제동은 걸린 거예요. 잘 가고 있었는데, 진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3,000원부터 여기 지금 32,000원까지 5일선 타고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센 주식이었는데 좀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오늘로써 반영은 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뉴스 간단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방산 부분, 풍산, 방산 부분, 저 물적 분할 한다. 7일날 이사회를 열고 결의를 했고요. 신설법인은 풍산 디펜스고 100% 자회사다. 이렇게 되고, 요게 핵심이죠. 풍산 디펜스는 비상장 법인이 되고, 상장 안 하겠다.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죠. 비상장 결정. 자, 10월 말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후 12월 방산산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풍산 디펜스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자, 물적 분할 신설 법인의 상장 가능성 등으로 통상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그러는데,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물적 분할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염려해도 되겠다. 만약 100% 자회사로 그냥 가지고 상장을 안 하면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삼성 디스플레이나 포스코 홀딩스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품고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를 품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나중에 또, 시장 상황이 바뀌면 또 상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상장 거절되거나 상장할 때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구주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풍산 주주한테 어떤 혜택을 안 줬을 때는 상장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뭐 신수 인수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했지만 뭐 현물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유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해주면 자회사의 상장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번 물적 분할에서 조금 걱정을 덜어놔도 된다. 왜 그러냐면 12월에 결정이 되잖아요. 12월까지 제도 개선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상장하는 것은 그 바뀐 제도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자, 풍산 살펴봤고요. 자, 나온 김에 기업 분석안 보면 워낙 우량한 회사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거는, 자, 시가총액 7천억이잖아요. 7,900억. 영업이익이 1,000억대, 5년 전에 1,000억대 하다가 지금은 작년도에 3,000억 했고요. 올해 2,600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본으로 따져봐도 순이익으로 보면 2,000억, 1,700억. 2,000억이라고 보시면 평균 2, 3은 6. PER이 4배 정도밖에 안 돼요. 3배, 4배. 여기 선행 PER 5배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PBR 0.5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적 분할 이슈를 떠나서 너무 싼 주식이다. 이 시가총액 대비 이런 PER이나 PBR이 굉장히 싼 주식이고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주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적적으로 보나, 지금 현재 주가 방위산업 모멘텀으로 보나, 그 다음에 물적 분할 하더라도 자회사 비상장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과거 LG화학 때처럼 경기 일으키는 수준으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오늘 빠진 것이 거의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 이후로 빠지는 것은 서서히 분할 매수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저평가 우량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물적 분할이지만 제도 개선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우려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풍산에 대해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